자, 매주 후회 없는 선택으로 우리 동키들의 돈 걱정 덜어주시는 두 분 오늘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분들의 돈을 키워드리는 남자 동키남 김충남 전문가입니다. 와우. 네, 매주 목요일 여러분의 돈을 키워주는 마법사 봉선미입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 두 분은 더위 좀 타시는 편이세요? 어때요? 저는 겨울이 좋아요. 그죠. 차라리 더운 게 낫더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겨울이 겨울이 싫어요. 네네. 겨울이 싫고 여름이 낫다. 네, 그나마. 더위를 잘 안 타시는구나. 네, 덥더라도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봉선미 전문가님은요? 더우면은 더 힘든 것 같아요. 음. 더우면 열이 확 올랐다가 뚝 떨어졌다. 화가 많아지시는구나. 맞아요. 훅 이것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추위도 많이 타는데 이렇게 화를 잘 내게 되는 게 싫어서 네. 저도 여름이 좀 별로 싫은 것 같아요. 꽁꽁 싸매면 되는데 역시 겨울은. 여자들이 잘 맞네. 오늘도 2대2네 그러면. 아니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못 들으셨을 거예요. 마이크 없이 얘기해서 우리 PD가 우리 PD는 여름이 좋대요. 네. 어쨌든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요즘에 날이 많이 더워서 온열 질환자분들도 많아지시더라고요. 두 분은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요즘에 건강 관리 잘 못해서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셨거든요. 두 분도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주제가 이거랑 좀 연관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오늘의 주제는 건강 검진도 의료 실비 처리가 될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 작년에 건강 검진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얼른 있게 하시겠네요. 되죠. 있게 돼요. 일상생활 하시다 보면. 네, 그래서 이렇게 잊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건강검진에 대해서 내 몸 사용 설명서 시간에 알아봤는데 생각보다도 놓치신 분들도 많으시긴 하거든요. 잘 받아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는 정말 전 세계에서 인정할 만큼 복지가 또 잘 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건강검진을 받고 있을까요? 2년마다 한 번씩 받을 수 있잖아요. 올해는 2023년 홀수해니까 태어난 연도 끝자리 홀수이신 분들이 받으시는 거고 그렇죠. 그때 알아보니까 짝수이신 분들이 왜 다음 해에 밀린 거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 다시 받으실 수 있대요. 다시 돌아가서. 네. 어쨌든 2년마다 다시 받으시는 거죠. 네, 그렇죠. 맞죠. 이제 꼭 받아야 하는데 우리 혜경 씨처럼 일상생활 하다 보면 놓치는 경우도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맞아요. 건강검진에는 영유아 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그리고 암 검진이 있는데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 기준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은 87%, 그리고 일반 건강검진은 74%, 암검진은 56%의 수검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이 87%로 가장 높네요. 아무래도 내 건강은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더라도 아이들 건강은 꼭 챙기는 게 부모 마음이다 보니까 왠지 또 뭉클함이. 근데 영유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무료 검진이 가능한가요? 네, 당연히 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을 해주고 있고요.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 영유아 건강검진은 발육 지연이라든지 과체중 이런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데 꼭 필요하거든요.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영유아의 건강 문제는 초기에 발견할수록 완출이 높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71개월 미만의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라면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요즘에 조카 껌딱지거든요. 조카를 위해서 꼭 알아둬야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어디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어플로 영유아 건강검진 기관을 찾아서 사전 예약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기본적인 신체 계측부터 체질량 검사, 발달 선별 검사 포함하고 있겠고요. 검진 때마다 안전교육과 또 취약 전 준비 교육을 포함한 육아 상담 또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어린이집에서 기간마다 영유아 검진 결과표를 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특별히 신경 쓰시고 검진을 좀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 71개월 전에 영유아를 두신 부모님이라면 꼭 챙겨 두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 74% 조금 낮았어요. 아무래도 비용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레 들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 기본적인 거 외에 조금만 추가를 해도 금액이 상당히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쯤에 오늘 얘기가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주제가 이거였잖아요. 건강검진도 의료 실비 처리가 될까요? 맞습니까? 네, 정말 나이스한 타이밍인데요. 아주 나이스. 나이스. 원칙적으로 단순 예방 차원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은 국가 검진이든 아니면 회사에서 해주는 검진이든 이 보험회사에서 의료 시비를 청구해도 보험금이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는데 하지만 검진 과정에서 질병 의심 소견으로 의료 행위가 발생하였다면 그 부분은 의료 시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대장 내시경 또는 위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대장 용종이라든지 또는 위 용종이 발견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많이 있죠. 그럴 때는 이제 검진을 마치고 나서 추가로 돈을 더 내야 하거든요. 네네. 그때 추가로 낸 병원비는 의료실비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용종의 경우는 수술에 속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술비 특약에서 또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면 내시경을 했다면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용종을 떼내는 결과는 의사의 소견 내에서 발생한 그렇죠. 일이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실비가 가능하다. 네. 그러면 건강검진이 아니라 그냥 배가 자주 아프고 왠지 속이 좀 쓰려.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그렇게 해서 위 내시경을 받았어요. 이건 의료실비 청구가 되는 거겠죠? 네, 당연히 되고요. 네. 당연히 의료 시비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보시면 환자가 배가 아프고 속이 쓰리다는데 의사가 제 손이 약손입니다 하고 배만 문질러주고 보내진 않잖아요. 엄마예요?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병이 의심되는 상태에서는 의사 소견 하에서 내시경을 했기 때문에 의료 시비를 통해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 들었어요. 병원에 가서 선생님 저 아무래도 배가 좀 아파서 그러는데 내시경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의료시비 못 받고 저 배가 아픈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해서 선생님이 내시경을 해볼까요? 라고 하면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환자가 직접 저 내시경 좀 해주세요 하면은 실비를 못 받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이제 저희가 네. 내가 건강에 어떤 염려가 있어서 그냥 가서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모든 게 실비 청구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앞서는 내가 아무튼 배가 아픈 거는 있지만 배가 또 안 아플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내시경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할 때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오케이 인정할 수 있다라고는 얘기를 못하지만 환자가 병원에 와서 제가 이렇게 아픈데라고 얘기를 했을 때 누가 사실은 뭐 내시경을 검사를 먼저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의사가 소견상에 이분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내시경 검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라고 소견이 들어가는 거죠. 의사의 소견이 들어갔을 때 실손 청구해서 받으실 수가 있겠다는 거죠. 누가 먼저 꼭 말을 했고 누가 뒤에 말을 했고 이것보다는 의사의 소견이 중요하다. 이렇게 그렇군요.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의사분들이 소견서에 환자가 내시경을 원해서 내시경을 해줌 이렇게 쓰지만 않으신다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군요. 이제 의료 실비를 청구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사의 소견이 있으시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검진을 받다 보면 의사가 또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초음파 결과지를 보니까 조금만 종양이 보이네요. 추가 검사 해봅시다. 이것도 역시 질병 의심 소견이 있어서 추가 검진을 받자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의료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건강검진 관련해서 하나 더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네. 또 보험을 가입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험사에서 설문지를 주거든요. 그 설문지에는 3개월 이내에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했던 사실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 검진 결과가 모든 수치가 정상이고 의사가 너무나 건강하고 하다면 그때는 보험사에 알릴 사항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피 검사 결과가 좀 안 좋네요. 또는 고지혈 수치가 좀 높네요. 초음파는 안 되고 MRI 한번 더 찍어봅시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질병 의심 소견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험 가입하는 시기를 한 3개월 정도를 또 뒤로 미뤄야 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건강검진 결과 100%다 건강합니다라고 나오는 경우는 몇 번 못 봤던 것 같아요. 거의 없죠.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라는 정도는 항상 받았던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도 3개월 정도 이후로는 밀어놔야 된다는 거잖아요. 소견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또 이게 3개월뿐만이 아니라 피 검사를 한 번 더 했다거나 MRI 같은 정밀 검사를 했을 경우에는 네. 보험 가입을 1년 뒤로 다시 미뤄야 하는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1년씩이나. 그렇죠. 보험사 설문지에 질문지예요. 1년 이내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추가 검사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와, 디테일하네요. 그렇죠. 여기에 예라고 체크를 했을 경우에 어떤 재검사를 했는지 알려줘야 되고요. 또 그 결과에 따라서는 보험 가입이 미뤄지거나 또 해당 부위가 보장을 못 받는 부담보가 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요. 재검사를 이렇게 했는데 네, 아무 네. 이상이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네. 그냥 아니오에 체크를 했어요. 네. 이상이 없었어서. 그래도 괜찮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해도 보험은 가입이 될 수 있는데 음. 혹시라도 1년이 됐던 2년이 됐던 짜잘한 거 말고요. 저 큰 질병, 암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했을 때는 보험사에서 조사를 나갑니다. 그러면 아. 그 병원의 기록을 보죠. 이분은 1년 안에 재검사가 있었네요. 근데 왜 아니로 체크했죠? 해서 보험이 해지되거나 또는 보험을 못 받는, 좀 덜 받는 그런 보험사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보험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장기로 납입을 해야 되고 또 내가 가장 힘들 때 보험으로부터 보장을 받아야 도움의 손길을 받아야 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가입할 때부터 성실하게 내가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 고지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심사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는 게 나중에 지급을 그렇죠. 받을 때도 가장 깔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내 보험의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다 혹은 내 보험의 보장이 폭넓게 잘 들어있는지 확신이 없다. 이런 분들이 바로 보험 점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만약에 이상 소견이 나오면 아예 1년 뒤로 이렇게 가입이 미뤄질 수도 있는 거고요.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다거나 비싸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 전에 꼭 보험 점검을 받아야 된다라고 두 분이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갈팡질팡 선택의 순간을 돕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청취자 사례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넘어가서 오늘은 과연 어떤 상황일지 레디 액션. 여보, 나 할 말이 있는데. 아니 왜 아파요? 또 죽어가는 목소리로 그래. 용돈 올려달라는 소리 빼고는 다 괜찮으니까 말해봐. 아니 그게 아니고 있잖아. 우리 친척 중에 혜경이라고. 걔가 이제 보험 설계사 일을 한다는데. 그런데 설마 보험 가입했어 당신? 아니 걔가 막 부탁을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보험 새로 하나 가입했어. 뭐? 뭐라고? 아니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보험료 인상이 돼가지고 진짜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내가 진짜 당신하고 못 살겠다. 차라리 용돈을 올려달라 그러면 내가 10,000원을 올려줄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두 분 그만 싸우세요. 제가 싸움의 원인이 됐네요. 충남 오빠 내가 어려워서 그래. 이거 하나만 들어줘. 사촌 좋다는 게 뭐야. 응? 오빠 나 좀 안 할 수가 도와줘. 없죠. 안 할 수가 없어. 그렇죠. 이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부부싸움을 초래하게 된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보험료가 인상이 돼서 부담스러운데 그러던 중에 또 다른 보험이 추가로 생겼습니다. 한숨이 나올 만한 상황이죠. 왜 네. 그러셨어요, 충남 오빠? 왜 그러셨어요? 일단 50대 부부의 사연인데요. 네. 보험료로 매달 70만 원씩이나 내고 계시는 상황이었는데 두 분이 네. 근데 최근에 의료 시비 때문에 큰 폭으로 올랐어요. 의료 아무래도 실비가. 올랐는데 친척 부탁으로 추가로 가입한 보험료 때문에 더 많이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기존의 보험료가 얼마나 오른 거예요? 기존에 갖고 계시던 보험료가. 먼저 부부 각각 오래전에 가입한 종합보험이 있었는데요. 네. 아내분은 25만 원의 보험료 중에서 의료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20만 원이었고 또 남편분은 20만 원의 보험료 중에서 의료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15만 원 정도 해서 두 분 실손 의료비만 합쳐서 35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보험을 또 가입을 하시다 보니까 30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이제 더 올라가는 결과가 생기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의료실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분들처럼 실비 보험이 왜 이렇게 비싸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그런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만한 내용이 지금부터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서 1부에서 마무리될 때 이 부부가 70만 원씩 보험료로 매달 내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부가 실비 금액이 올라서 부담이 좀 됐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의료 실비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남편분은 20만 원의 보험료 중에서 실비가 15만 원이 나갔고요. 그리고 아내분도 25만 원의 보험료 중에서 실비가 20만 원이 나갔어요. 왜 이렇게 실비 보험이 비쌌을까요? 네, 실비는 이 가입 시기마다 지금 보장 내용이 좀 다른데 네, 이분들은 가입한 연도가 2008년도예요. 2008년. 2008년도. 그 당시에는 의료 실비가 5년에 한 번씩 오르는 실비였어요. 그러면 5 더하기 5 더하기 5. 그러면 이제 2023년도 15년 만에 이제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 큰 폭으로 오른 이유가 뭐냐면 2009년도 이전에 판매되던 실비는 지금과는 달리 보험사마다 약관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실비가 갱신될 때 최대 얼마까지만 오릅니다라고 상한선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험사가 손해를 보고 손해를 본 만큼 아이고 이 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계속 걷어야지 마음대로 걷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안타까운 일이네요. 이런 상황에 이렇게 많이 오른 상황에 친척분이 가입 권유한 보험은 또 어떤 거였을지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이게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실비보험은 예전 게 좋다. 그럼 예전 게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네요. 네, 지금 판매되는 실비는 이제 비교를 한번 조금 해드리면은요. 입원을 하실 경우에 병원비의 70에서 80%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반면에 네. 부부가 가입하신 예전의 실비는 입원할 경우에 병원비의 100%를 다 돌려받을 수 있겠고요. 통원할 경우에는 지금은 본인 부담금이 2만 원에서 3만 원인 경우에 인대 반에서 예전 실비는 본인 부담금이 5천 원으로 아주 저렴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앞서 우리 김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험사 손해가 많아지면서 사연 주신 부부처럼 보험료가 많이 오른다는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의료 실비를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의료 실비로 이제 가입을 하면 보험료가 좀 많이 저렴해지는 거예요? 네,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이 저렴해지더라고요. 뭐 많게는 뭐 한 10분의 1까지도 줄기도 하고요. 뭐 3분의 1, 뭐 2분의 1 많이 줄어요. 근데 이 의료 실비가 보험료가 많이 준다고 해서 덜컥덜컥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전환 실비 제도를 통해서 이 기존 가입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실비로 바꾸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최근 보험사에서 의료 실비만 단독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가입을 잘 안 시켜주기도 하고요. 또 나이가 있어서 병원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또 신규로 가입할 때는 까다로운 보험사의 질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입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해지하시면 안 되고 절대로 이 전환 실비를 통하셔야 되는데 전환 실비는 물어보는 질문 사항이 이 정신과 질환 치료 다녀온 적 있나요? 이것만 물어봐요. 그래서 대부분 또 전환이 가능한데요. 전환 실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당일날 기존 거를 해지하고 당일날 전환하는 신규로 가입해야 돼요. 텀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해지하시고 내일 해야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전환 실비 제도를 이용해서 두 분의 보험료 어떻게 됐습니까, 봉선미 전문가님? 네, 현재 전환 실손 보험료는 아내분은 3만 원, 남편분은 2만 원이 됐고요. 보험사에서 올해 안에 현재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할 경우에 1년 동안은 50%의 보험료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내년 5월까지는 이제 3만 원에서 50% 할인받아서 아내분은 15,000원, 그리고 남편분은 2만 원에서 50% 할인을 받아서 만 원의 보험료로 의료 실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원래 20만 원, 15만 원이었죠? 그렇죠. 이야. 그거를 지금 15,000원, 만 원으로 지금 줄여든 결과니까 너무 좋다. 실제로 전환 실비만 이렇게 실행을 해도 보험료가 35만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32만 5천 원의 보험료를 절감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낮아진다면 전환 실비를 해야지 무조건 유리한 건가라는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거는 절대로 아니고요. 이분들은 병원 이력도 많이 없을 뿐더러 고혈압, 고지혈, 당뇨 같은 성인병도 없으셨어요. 건강 상태가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전 실비의 좋은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뭐 30만 원, 40만 원 보험료 내는 것보다는 보험료를 낮추는 게 더 유리한 상황이었고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예전 실비와 현재 실비의 장단점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서 동의하에 변경을 해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병력이 있거나 병원에 자주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환 실비를 신중히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 별표 10개. 네. 그리고 부부의 종합보험에는 실비 외에도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같은 보장이 비갱신형으로 들어가 있었는데요. 2008년에 20년 납으로 가입을 하셨으니까 각각 이제 5만 원 정도가 비갱신형 보험이 살아 있는 거거든요. 네. 앞으로 5년 뒤인 2028년에는 납입이 끝나기 때문에 굳이 이 상품에 대해서는 해지하지 않고 잘 유지하시도록 또 도와드렸습니다. 문제는 이 친척분한테 가입한 10만 원짜리와 15만 원짜리 이 건강보험인데요. 네. 이게 자세히 살펴봤더니 유병자 보험이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유병자 보험은 일반 건강보험이 가입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가입하는 보험이거든요. 네. 게다가 보험료가 일반 보험보다 비쌉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암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큰 질병이 걸리거나 아니면 입원을 많이 했다거나 수술 이력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을 해줘요. 그래서 일반 보험이 안 되시는 분들이 가입하는 건데 이 사실을 부부한테 알려드렸더니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유병자 보험을 구분을 그럼 좀 하고 싶은데 나도 혹시 유병자 보험 아닐까라고 의심되시는 분들 네네.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음. 대부분 유병자 보험에는 상품 이름에 간편이라는 두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간편 건강보험, 뭐 간편 325 보험, 간편 355 보험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325, 305 아마 지금 들으시기에도 첫자에 3으로 시작하는 숫자가 상품 이름에 많이 보이게 될 거예요. 대부분 이게 유병자 보험이거든요. 아. 본인이 뭐 혈압약을 드신다든지 고지혈증, 당뇨약도 먹고 있지 않고 또 수술 이력도 없고 암이나 뇌졸중 같은 큰 질병도 안 걸렸는데 증권에 보니까 간편이나 3으로 시작하는 숫자가 있다면 이거는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되셨기 때문에 문제가 좀 그렇죠. 있는 거죠. 건강한데 뭐하러 간편보험으로 가입을 해서 비싸게 그렇죠. 내십니까? 할증이 되는 거니까. 네. 자, 내 보험도 간편이라고 써있다. 나 건강한데 숫자 3 써있다. 이상하다. 그러면 한번 점검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추가로 친척분한테 가입한 이 보험의 문제점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혜경아 왜 그랬니? 두 분이 네. 나이가 50대신데 네. 납입 기간을 30년으로 해놓으셨더라고요. 30년. 그래서 아니 앞으로 30년 동안 두 분 20만 원, 15만 원 보험료 끝까지 잘 내실 수 있겠냐? 80세까지 내셔야 되네 그러면. 네,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죠. 그죠? 여쭤봤더니 두 분 다 정말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보셔가지고 좀 민망스럽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보험 가입에 있어서 이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줄거나 없는 기간에 이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그 보험은 정작 보험이 필요한 시기에 골칫덩어리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거를 또 정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낸 보험료도 손해보고 네, 아주 중요합니다. 납입 기간 네.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김충남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은 보험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지금 생각했을 때 나는 내 보험료를 몇 살까지만 내면 돼라는 걸 정확하게 딱 대답할 수 없는 분들. 그러니까 내가 내 보험료를 몇 살까지 내야 되는지 납입 기간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보험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납입 기간을 정확히 모른다는 건 내게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도 모른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 안에 보장도 정확히 모른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보험 점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맞습니다. 필요할 때 진짜 보장 못 받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네, 너무 안타깝죠. 납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조금 줄어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총 납입하는 보험료는 늘어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같은 보장인데 20년 납에 10만 원의 보험을 가입을 하셨다라면 총 납입 보험은 2,400만 원인데요. 이거를 30년 납으로 하게 되면 매월 보험료는 8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지만 총 납입 보험료는 2,880만 원으로 480만 원이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이야. 물론 이제 납입 기간을 길게 하면 동일한 보험료로 보장을 더 넣을 수도 있긴 합니다. 보험료를 줄일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납입 기간을 길게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30년보다는 20년이 또 20년보다는 10년이 납입을 마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납입 기간을 너무 길게 해서는 안 되겠고요. 또 물론 이제 저희가 납입을 하다 보면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이런 중대 질병일 때는 납입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뭐 10년 납으로 해서 납입을 마친다든지 또 그럴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저희들이 권해드리는 건 20년 납, 뭐 100세 만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납입 기간을 좀 적정한 수준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장에 매달 내는 금액이 적다고 해서 30년 납으로 하는 거는 눈 가리고 아웅이죠 사실. 근데 이런 네, 경우도 그렇죠. 있죠. 30년 납을 했는데 보험료가 5만 원에서 한 2만 원까지 줄어요. 그럼 너무 소액일 경우에는
일정 부분은 그래도 이 정도는 이거 유지할 수 있겠다 하는 매달 내는 상황이 돈이. 생길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무조건은 아니고 상황에 맞게 하시는 게 좋은 거죠. 그래도 총 금액을 생각하면 뭐 이게 30년 낸다고 내 돈 아닌가요? 이거는 참 그러네요. 자, 그래서 사연자 부부의 보험 두 분이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주셨습니까? 네, 부부의 보험료는 기존 70만 원에서 무려 25만 원으로 낮춰드렸고요. 45만 원을 세이브했네요. 네, 그래서 거의 뭐 한 큰 금액을 만들어드렸습니다. 절감 효과를 이제 만들어드렸고요. 보험료를 크게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전환 시비 제도를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친척분을 통해 가입했던 30년 납 이 유병자 보험은 20년 납 일반 건강보험으로 저렴하게 또 바꿔드렸고요. 다행히 가입한 지 한 달이 안 되셔가지고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었고 네. 기존 보험을 보완하는 암, 뇌혈관, 심혈관 같은 폭넓은 진단비를 보완하는 플랜으로 보완해드렸고 보험료는 낮추고 보장의 범위는 넓혀드렸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짚어볼까요? 첫째, 의료시비 큰 폭으로 올랐다고 무조건 해지하지 말고 올해 말까지는 전환 시비를 통해 보험료를 낮춰보자. 둘째, 상품 이름에 간편이나 숫자 3이 적혀 있다면 유병자 보험이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자. 셋째, 납입 기간이 늘어날수록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줄지만 총 납입하는 보험료는 늘어난다는 점 기억하자. 네, 기억하자. 네, 두 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자,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